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단품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티아를 실행을 하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은 카티아 버전 5-6의 R2017 버전입니다. 거의 버전 5 계열에 있어서는 인터페이스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다루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카티아를 처음에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겠죠. 지금은 두 개의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단품 파일이고요, 이거는 어셈블리 파일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보면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 겁니다. 주 메뉴가 있고요, 주 메뉴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뜨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툴바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상단 또는 오른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화면에 이렇게 플로팅 상태에 붕붕 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이 만약 여러 개 열려 있다 그러면 현재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창은 활성창이라고 합니다. Activate Document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제목 표시줄이 약간 진하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창은 약간 제목 표시줄이 이렇게 흐리게 표시됩니다. 창 제목 표시줄이요. 우리가 비활성창 Inactivate Docu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작업 내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품 같은 경우에는 단품의 어떤 작업한 내역이 남아 있을 거고, 어셈블리 파일이면 이 어셈블리 파일에 참여하고 있는 부품 목록들이 쭉 보이겠죠. 그렇죠? 단품일 수도 있고 서브 어셈블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합니다. 흔히 스펙트리 그럽니다. 요 용어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시피케이션 트리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러가지 이렇게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단품이냐 어셈블리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메뉴가 틀리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하기 메뉴라고 그러죠. 단축 메뉴, 바로하기 메뉴, 여러가지 용어를 쓰게 되는데 어차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프롬프트 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면, 그렇죠? 간단한 헬프 도움말이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처럼 실제 명령을 입력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취하신다고 했을 때는 여기 파워 인풋 존을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마우스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파워 인풋 존은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현재 어떤 워커벤치에 있는지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스타트 메뉴를 누르면 밑에 쭉 이렇게 W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소분류 형태로 해서 여러 개의 워커벤치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워커벤치가 있어요. 단품 설계할 수도 있고, 전기 배선, 하니스, 그렇죠? 밀링 가공, 그 다음에 머시닝 작업, 금형 작업, 판금 작업, 여러 가지 그렇죠? 작업 상황에 따른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워커벤치들이 쭉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워커벤치에서 어떤 작업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는 이 아이콘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갖다 대면 살짝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뜰 겁니다. 그렇죠? 툴팁이 뜨는 거죠. 툴팁이 뜨면서 어떤 워커벤치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요 기어 하나짜리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파트 디자인, 우리가 스케치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배우는 것이 바로 파트 디자인, 솔리드웍스, 솔리드 있죠. 솔리드웍스가 아니고요, 이 솔리드 단품, 그렇죠? 속이 꽉 찬 덩어리 모델링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파트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툴바를 표시하는 방법, 방향 조절, 이동, 이런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한번 실습해 보죠. 카티아에서 이렇게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프로덕트가 뜬다고 그랬죠. 이거는 어셈블리 조립하는 공간입니다. 자, 창을 닫고요, 새로 파일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 폴더에 가시면 아마 요 카티아 스케치 렉스 노트라는 폴더는 여러분 DVD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면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실습 파일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은, 저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누르셔가지고 목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목록으로 보일 겁니다. 저는 큰 아이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배럴 요 파일을 한번 열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단품 파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파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기 펀칭 머신 있죠?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셈블리 한 거 있죠. 요거는 그림 파일입니다. 옆에 있는 거 있죠. 캡 프로덕트 파일이죠. 요게 이제 어셈블리 파일입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셈블리 파일이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창을 좀 작게 해볼까요? 보죠. 현재 이렇게 창이 여러 개 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창이 활성창, 뒤에 있는 창이 비활성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과 창 사이 왔다 갔다 하실 때는 클릭만 잘 하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또는 윈도우에서 이렇게 창과 창 사이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 탭키 있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창과 창 사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일단 단품 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주 메뉴라고 그랬습니다.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부터 난리지웨까지 대분류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이 하나하나가 바로 워커벤치,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케치 할 수 있는 공간, 솔리드 모델링 할 수 있는 공간, 2D 도면 작업 할 수 있는 거, 뭐 시트 메탈, 황금 디자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 웰드먼트 있죠. 용접 구조물 설계할 때 쓰는 겁니다. 철골 구조물 설계할 때 쓰는 공간이고요. 쉐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GSD,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워크벤치죠. 곡선, 곡면 설계할 때 쓰는 공간입니다. 또는 이미지 앤 세이프, 뭐 철학 덩어리 쪼물락쪼물락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워크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CEM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자동차 외관 설계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이제 카티아에서 인수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 외에 머시닝, 선반 가공과 관련된 거, 뭐 각종 케이블 설계, 하니스 전기 배선 설계, 파이핑 설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워크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단계로 한다 그러면 난리지웨어, 지식 기반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배우시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하셔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겠죠. 내가 필요한 워크벤치만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가 워크벤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자, 파일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빈 창을 여는 뉴 메뉴도 있고요. 세이브 저장 관련된 것도 있고, 어셈블리 파일이다 그러면 세이브 매니지먼트 기능을 쓰셔가지고 파일들을 통째적으로 잘 저장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에디터, 뷰 이런 게 주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뭐죠? 이게 툴바들입니다. 혹시나 가끔씩 툴바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빈 공간이 있죠? 또는 아이콘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느 툴바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재 체크되어 있는 게 툴바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픽스 프로퍼티가 꺼져 있네요. 체크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빼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볼록한 걸 잡아다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되시죠? 자, 이렇게요. 파워포인트로 보면 툴바를 표시할 때는 뷰의 툴바, 요 뷰의 툴바 여기 이용하셔도 되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빈 곳 있죠? 아니면 아이콘 위에서 또는 이렇게 붕붕 떠 있는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툴바를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툴바 이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툴바는 그래픽스 프로퍼티 툴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방향 조절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다른 워크벤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입니다. 혹시나 다른 워크벤치에 있다 그러면 이 아이콘 모양이 싹 다 잘라집니다. 자, 세이프 GSD로 한번 들어보죠. 그럼 아이콘 모양이 싹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는 이만큼 없는데요. 이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죠? 볼록 튀어나온 데를 잡고 끄신 다음에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가지고 파란 제목 표시줄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녹화를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그러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트 디자인으로 맞춰놓고 작업하겠습니다. 파트 디자인요.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툴바들을 여러분이 방향을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끌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거 볼록 튀어나오는데 세퍼레이트라고 그럽니다. 분리자 요거를 잡아 끄셔가지고 떼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이동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에도 붙고요. 보통 이렇게 왼쪽에는 잘 배치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쪽에 배치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요렇게 뭐라고 그랬죠? 자, 왼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스펙트리라고 합니다. 작업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플러스 눌러보면 어떤 식으로 작업했다. 요 작업 내역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단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 내역들이 남아있을 거고, 만약에 어셈블리 파일이면 어떻습니까? 이 부품을, 그러니까 이 어셈블리를 구축하는데 사용된 단품이라든지 또는 어셈블리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이 어셈블리 파일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이 메인 바디 하이드 해보겠습니다. 숨기면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쇼하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단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런 어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메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형상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느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느냐. 빈 공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누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자, 평면에서 누르느냐. 일단 이쪽이 뭐라고요? 스펙트리라고 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 트리, 스펙트리.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메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툴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스타트 누르면 나타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크벤치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모든 워크벤치 다 들어가셔가지고 툴바들을 하나씩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경하는 셈 치고요. 상당히 많은 명령들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공부할 양이 많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였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카티아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빈 문서를 만들 때 파일 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거 누르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자, 파워 인풋 존에다가 C 땡땡 뉴, 그러니까 새로운 파트를 시작하는 방법은 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품, 그러니까 파트가 단품이죠. 참 파트를 시작하는 방법도, 어셈블리 파일도 프로덕트로 시작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보죠.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파일 뉴 P 파트하고 들어오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는 의미 있는 이름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여기다 이름 안 주고 그냥 OK 누른 상황이라도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Alt 엔터 키입니다. 찍고 Alt 키 누른 채 엔터 뜨죠? 이 프로덕트 탭에서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설계하고자 하는, 그렇죠? 부품의 이름을 정확히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저는 뭐랄까요? 그냥 파트 E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장하실 때 파일 세이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이름이 여기 바로 들어오죠. 그렇죠? 요 파일 이름이랑 내부의 이름이는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세이브 해버리셔도 나중에 프로퍼티 들어오셔가지고 요 이름은 꼭 파일 이름이랑 꼭입니다. 네,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나중에 어셈블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뷰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다가는 테스트 언더바 ex 언더바 01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 이름이랑 같죠?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파일 뷰 해보죠. 그냥 파트로 들어왔어요. 아무 이름도 안 주고. 그럼 당연히 파트 1이죠. 그런 다음에 세이브 했습니다. 자, 저는요 요 방에다가요 자, A 언더바 0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언더바 01인데 A 언더바 01인데 내부 이름은 파트 1입니다. 자, 하나 설계가 끝났어요. 창 닫았습니다. 자, 새로 뉴 해가지고 다시 파트로 들어오죠. 똑같이 파트 01이죠. 파트 1이죠. 그 다음에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A 언더바 01 했으니까요. A 언더바 0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저장이 됐죠. 창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픈해 볼까요? 이 두 개. 여기 있는 A01이랑 02 두 개 잡고 열어보겠습니다. 창을
한번 버티컬 해보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죠? 파일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이름은 똑같죠. 그럼 이걸 어셈블리에서 불러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는 파일 뷰하시고 프로덕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프로덕트가 어셈블리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워커벤치가 어셈블리 디자인 워커벤치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스타트에 가시면 여기 어셈블리 디자인 워커벤치가 돼야 됩니다. 혹시나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누르면 되겠죠. 현재는 저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새로 창이 열리게 되겠죠. 창이 지금 두 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닫죠. 자, 그러면 여기도 뭐 툴바 배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쉬프트 키 누른 채 방향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죠. 요거 누르시고 프로덕트 1 찍고 그 다음에 두 개 파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선택하셔야겠죠. 당연히 뭐 이런 거야 뭐 윈도우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이런 거 모르고 카티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뻘짓이 되겠습니까? 아시죠? 이런 것들야 뭐. 자, 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릴 것 같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 대화 상자가 떠요. 파일 이름은 똑같은데 내부적인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파트 1, 파트 1.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상태로 그냥 불러올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한 집에 아들이 두 명 있는데 두 명의 똑같은 이름을 주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개똥이었으면 두 번째는 그렇죠? 뭐 소똥이 하기 좀 그렇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영처리로 했으면 얘는 영순위로 이름을 해야지 둘 다 영처리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 이름 바꿔요.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오토 리네임 하시면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떤 방식이 되는 얘기죠?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바꾸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항상 파일 뷰 하시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보죠. 파일 뷰 파트로 들어오시는데요. 단품 설계니까 파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 이름을 미리 바꾸시든지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저장할 때 그 파일 이름이랑 요 내부적인 이름은 동일하게 맞춰주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왜 맞춰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카티아를 처음 설치했어요. 처음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특별히 뭐 옵션을 조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조그마한 원을 그렸는데 갑자기 원이 아니라 다각형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 수행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정밀도 값을 좀 낮춰 놓은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툴의 옵션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글씨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운데 버튼 2번 버튼을 누르고 3번 버튼을 누르면 그죠? 2번 누르고 3번 누른 다음에 위아래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대 축소됩니다.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요.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3번 손 떼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자, 그럼요. 여기서요. 옵션입니다. 옵션 중에서요.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제너럴 항목에 플러스 확장하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퍼포먼스 수행 속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카티아를 처음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픽스 값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0.02, 0.2로 되어 있는데 자, 확인 누르죠.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와서요. 충분히 확대한 다음에 조그만 원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원이 아니라 다각형처럼 보입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속도가 조금 안 좋을 때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확대하든 축소하든 상관없이 항상 깔끔하게 정밀하게 보이고 싶으면 툴의 옵션입니다. 가지고 디스플레이에서 퍼포먼스에서 요거를요 2D 스케치 2D 정밀도 비율로 하셔가지고 확대 축소에 상관없이 이거를 끌어가지고 가장 왼쪽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3D 형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왼쪽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확대 축소를 하시든 상관없이 가장 깔끔하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다각형처럼 처리되고 각지게 처리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카티아를 처음 설치하신 분이라면 이 옵션만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꼭 조절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어셈블리를 배우고 또 DMU를 배우고 난리지베어 지식기반 설계를 배운다고 그러면 이 카티아에서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뭐 하시라고요? 요거 있죠? 2D 정밀도, 3D 정밀도 요것만큼은 꼭 프로포셔널로 하셔가지고 가장 최소값으로 맞춰 놓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쭉 확대 축소를 하시더라도 가장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각져 보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정도는 좀 맞춰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카티아 인터페이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마우스 사용법부터 하셔가지고 또 세부적인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